관리번호 2번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이 학습 목표에 있는 내용처럼 이번 시간에 바로 영양소 검출하기 실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 활동지 다 있나요? 활동지랑 실험 준비물?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료 2번을 같이 보게 되면은 실험 목표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미지 용액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내보자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목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실험을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활동지에 실험 준비물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둠당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뒀는데 활동지에 있는 준비물 내용과 그리고 앞에 있는 준비물이 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다들 준비물이 있을까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실험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활동지에 뭐가 빠져 있죠? 활동지 실험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험 과정은 바로 선생님이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안을 하고 그냥 바로 실험을 진행을 하면은 이 과정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둠별로 과정도 다 다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10분 주도록 하면 그동안 실험 과정을 고안을 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실험 과정을 알아보고 나서 실험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실험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2번에 보면은 지시학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 보일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바로 영양소 검출하기라는 것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지 용액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4가지 시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4가지 시약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크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아이오딘, 칼륨, 그리고 뷰렛, 수단쓰리,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 4가지 용액이 있죠. 이 4가지 용액은 각각 어떤 영양소를 검출하는 용액이죠? 맞습니다. 우리 녹말 같은 경우는 이 아이오딘 용액에 반응을 해서 갈색에서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훈이가 단백질은 이제 뷰렛 용액과 반응을 해서 푸른색이 보라색으로 변해요 라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성민이가 선생님 지방은 이 수단3 용액, 암적색인 수단3 용액이 지방과 반응해서 선홍색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지방을 검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활동지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해줬네요. 자, 이어서 그럼 당분, 포도당이나 엿당과 같은 당분은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베네딕트 용액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색변화에 의해서 푸른색이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4가지 용액의 색 변화를 아주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실험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중간중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린에 영양소 검출 시약 반응의 색 변화에 대해서 스크린에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걸 참고해서 실험을 계속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할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안내를 한 것 같으니까 실험 과정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시간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 그리고 우리 실험 목표를 토대로 실험 과정을 설계해 주세요. 네, 5조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실험 과정을 설계하는데 지금 선생님 지금 학습지에 보면은 힌트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을 하면 실험 과정을 설계하기 더 편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군과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지수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 실험군은 조작 변인을 처리한 거, 그리고 대조군은 조작 변인을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의 조작 변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승윤이가 선생님 저희가 영양소를 검출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작 변이는 주 영양소, 즉 주 영양소를 검출한다고 했으니까 조작 변이는 주 영양소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조작 변이 토대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무엇일지 우리 이 준비물에서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지훈이가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네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주 영양소가 조작 변인이기 때문에 대조군은 이 주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 증류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군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근데 어떤 주 영양소를 가진지는 모르지만 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미지 용액이 실험군일 것 같아요 라고 아주 잘 추측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실험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3조는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3조는 지금 실험군이랑 대조군을 다 설정을 했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조작 변인 외에 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도훈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 조작 변인 이외의 모든 변인들은 다 같은 양으로 통일을 해야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조군이랑 실험군인, 즉 증류수랑 미지 용액의 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양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시약의 양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약도 증류수랑 미지 용액에 같은 양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잘 하고 있네요. 네,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한번 설계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약속한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다들 설계가 어느 정도 좀 되었을까요? 조금 다들 조금씩 다 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에서 한번 설계한 거를 발표해보겠다는 친구 있을까요? 여기 1조에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1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실험군은 미지 용액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대조군은 증류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험 준비물에 6홈판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6홈판에서 첫 번째 줄에는 전부 미지 용액을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전부 증류수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약은 어떻게 넣었는지 얘기해 줄까요? 이 시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칸에 우리 1조에서는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아이오디나 칼륨. 네, 그럼 두 번째 칸에서는요? 두 번째 칸은 뷰렌 용액을 넣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세 번째 칸은 수단 3 용액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베네딕트 용액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우리 미경이가 잘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 이번에 본 것처럼 가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 따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아주 자료를 잘 읽어봤네요. 우리 베네딕트 용액은 다른 용액과 다르게 가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홈판에 따로 이렇게 첫 번째 칸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을까요? 여기 홈판에 넣는 순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설계를 한 거는 다 동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미지 용액과 증류수를 넣는 양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잘 얘기를 해준 것처럼 동일하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각 용액에 넣는
지시약의 양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지시약의 양도 당연히 똑같이 넣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양을 어떻게 똑같이 넣어야 하는지 정확한 용량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 미지용액과 증류수는 2ml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시약 같은 경우는 앞에 스포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 스포이트를 이용을 해서 두 방울을 넣고 색깔 변화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다들 이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을 해야 색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열을 하면 좋겠지만 이 불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실험 준비물에 있는 이 수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 두 번째 혼판을 이 뜨거운 물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색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이해가 되었다는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실험을 진행을 한번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였죠? 맞습니다. 우리 유의사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의사항은 우선 우리가 스포이트를 이용을 해서 시약을 사용을 하고 또 용액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이트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뜨거운 물 사용하죠. 뜨거운 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화상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뜨거운 물에 이제 피부가 닿게 됐다면 재빠르게 차가운 물로 흐르는 차가운 물에 여러분들 피부를 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 준비물에 보면은 보안경이랑 장갑이 있죠. 면장갑이 있을 텐데 보안경이랑 면장갑을 사용을 해서 이 시약이나 용액이 피부나 이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험을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 자료 2번에 있는 1번, 2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모든 별 토의를 통해서 1번, 2번 문제의 답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선생님 시간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조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오조가 지금 용액이랑 시약을 넣었는데 지금 4가지 호흡판 전부 다 색깔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색깔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게요. 시약 우리 스포이트로 처음에 선생님이 2방울 정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2방울씩 더 추가해서 한번 같은 양만큼 모든 홈판에 2방울씩 시약을 더 추가해서 한번 넣어보고 색깔 변화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2방울씩 선생님 말대로 넣었더니 색깔 변화가 좀 더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미지 시약 그리고 이 용액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색깔 변화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면서 실험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선생님하고 약속한 2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결과를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공유 플랫폼으로 공유한 실험 결과는 선생님 여기 앞에 스크린에 띄워놨으니까 이 스크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실험 결과 발표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에서 우리 총 4가지, 즉 8개의 홈판 색깔 변화를 확인을 했을 텐데 색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3조에 지은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3조의 지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색 변화를 확인했을 때 이 미지 용액은 이제 실험군으로 증류수는 대조군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증류수의 대조군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실험군에서 어떤 색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집중을 해서 봤어요. 그런데 색 변화가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은 경우 그리고 베네딕트를 넣은 경우에 이렇게 색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3조에서 이 색 변화가 정확하게 어떤 색으로 변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3조에 있는 수민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 아요디나 칼륨은 이 증류수에서와 다르게 이 미지 용액에서는 갈색깔이었던 색깔이 청藍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베네딕트 용액에서는 어떤 색 변화가 일어났죠? 베네딕트 용액에서는 푸른색이 황적색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조 학생들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 보니까 다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는 푸른색이 황적색으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색 변화는 없었을까요? 다른 색 변화는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 두 가지 색 변화를 통해서 실험 결론적으로 이 미지 용액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 것이에요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있는 여진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여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지금 아요디나 용액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에서만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저희 조는 이 미지 용액 안에는 아요디나 칼륨에 반응한 것에 의해서 녹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베네딕트 반응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당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 미지 용액에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아요디나 용액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녹말과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검출할 수 있었고, 또한 뷰렛 용액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었고, 수단3 용액을 이용해서 지방을 검출할 수 있었죠. 이 세 가지 영양소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어떤 영양소라고 했을까요? 주 영양소라고 했는데, 주 영양소 외에도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는 무엇인지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저 앞에 있는 지윤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윤이가 선생님 주 영양소 외에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무기염류 그리고 물, 바이타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 영양소 외에도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 무기염류 중에서는 칼슘이 우리 여러분들 학습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 그리고 칼슘, 바이타민 각각의 기능을 한번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모둠별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 후에 우리 공유 플랫폼에 표에 작성해주길 바랍니다.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약속한 5분이 다 지났어요. 자, 이 세 가지 물, 칼슘, 바이타민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유진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유진이가 선생님 저희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찾아봤더니 이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물질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물의 기능에 대해서 유진이가 잘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럼 이어서 무기염류 중에서도 칼슘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있는 도윤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네, 도윤이가 선생님 칼슘의 경우에는 우리 뼈, 치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멸치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처럼 이 칼슘은 이 뼈나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비타민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텐데 이 바이타민의 기능을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지수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수가 선생님 바이타민은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라고 우리 바이타민의 역할까지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주 영양소 외의 3가지 영양소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주 영양소의 기능 그리고 영양소를 검출하는 실험을 직접 진행을 해봤고 이어서 주 영양소 외의 영양소는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습한 개념을 토대로 수업을 좀 더 정교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